행정조사 기본법이 이제 구석구석 물어보고 있고, 그래서 이걸 조문을 한 번은 봐주면 이해가 되는데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무튼 바로 들어갑시다. 행정조사 기본법. 행정조사 기본법 1조인데 1조는 뭐 그냥 공자님 말씀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1조 뭐 그냥 혼자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걸 목적으로 하려고 했다, 그래서 만들었다, 이 얘기하는 것이고. 자, 2조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 출제가 들어가는 건데, 이 법을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당연한 건데, 자, 복습해 봅시다. 행정조사 기본법은 왜 만들어졌다고 했었죠? 행정조사를 한답시고 자꾸 국민 괴롭히니까 그거 공무원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행정조사 통제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인 행정조사가 뭔지를 선언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보시면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자,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는 것, 행정작용을 갖다 행정조사라고 부르는데, 자, 포인트. 행정조사는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는 온갖 활동을 총칭해서 가리키는 건데, 그것이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 몇 가지를 예시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시입니다. 예시. 현장조사, 현장에 가서 보는 거죠.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진술 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를 갖다가 예시로 들고 있다. 근데 이걸 왜 자꾸 강조하고 있냐면, 이게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들의 방법들이다 보니까 이제 곧 배울 텐데, 요거 할 땐 어떻게 해라, 요거 할 땐 어떻게 해라, 요거 할 땐 어떻게 해라 해서 요 전형적으로 이루어진 그 행정조사 방식들에 대해서 통제 규정들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곧 나올 건데, 그래서 현장조사 이런 것들이 갑자기 행정조사 얘기하면서 왜 튀어나오는 거야 하지 마시고, 전형적으로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갖다가 예시로 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여기서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직접 가가지고 공무원이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법적 성질이 사실행위입니다. 뭐에 해당한다?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그 다음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진술 요구, 이런 것들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법적 성질이 하명, 구체적으로는 이제 하명인데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오선지로 뭐라고 나오냐면, 행정조사는 사실행위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 X입니다. 다시, 행정조사는 사실행위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 X고요. 행정행위의 방법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 행정지도는 어때요? 행정지도는 언제나 사실행위로 이루어지죠. 뭐라고? 자, 제가 강의하면서 사실 저도 맨 처음 공부할 때 그랬던 건데, 행정지도랑 행정조사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서로 그냥 아무 관련이 없다고 분리해버리세요, 머릿속에서. 다시, 행정지도랑 행정조사는 서로 아무 관련이 없다고 머릿속에서 분리해버리시라고요. 행정지도는 언제나 사실행위예요. 근데 뭐는 행정조사는 사실행위일 수도 있고 행정행위일 수도 있다. 그 다음 하나 더,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무슨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행정절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얘는 어디서 규정하고 있어요? 행정조사 기본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고 있다. 됐고, 그 다음 2호 갑시다. 행정기관. 일상적으로 제가 법학에서 행정법에서 행정기관이라고 얘기하면 공무원 말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시험에 안 나옵니다.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개인을 말한다. 그런가 보다. 그 다음 조사원. 이제 가가지고 실제로 조사하는 놈을 말하는 거죠.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한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 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그런가 보다. 조사 대상자. 행정조사를 당하는 놈이죠.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개인을 말한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엔 1호만 나와요. 그 다음 2호 봅시다. 2호가 이제 별거 없는데, 이제 내가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행정조사에 관한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끝. 그 다음 자, 이제 2항이 중요한데, 2항이 어려워요. 2항이 어려운데 이걸 한 큐에 한 슬라이드에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글자가 작아졌죠. 한번 봅시다.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 뭔가 데자뷰 오죠. 뭐랑 비슷해요? 행정절차법이랑 비슷하죠. 행정절차법도 야, 내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야 라면서 처신학공개 예의지 선언하고, 그 다음 2항에서 어떻게 해요? 근데 나를 이런 경우엔 적용하지 마라, 이렇게 선언 들어가죠. 그래서 얘도 지금 행정조사기본법도 1항에서 내가 일반법이야, 그 다음 2항 뭐예요? 근데 이 경우엔 적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반복해 볼게요. 여기 이해하면 끝나는 건데, 자, 행정조사라는 것이 뜨면 제가 머릿속에 뭘 염두에 두시라고 했었죠? 뭐가 가장 대표적인 행정조사죠? 바퀴벌레 아닌데? 뭐가 가장 대표적인 행정조사죠? 바퀴벌레도 맞긴 해요. 근데 뭐가 대표적인, 세무조사가 가장 대표적인 행정조사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사라는 일반화된 워딩으로 지문이 깔렸을 때 이게 O인지 X인지 판단이 직관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세무조사를 읽어가지고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세무조사가 가장 대표적인 행정조사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럼 세무조사 왜 하는 거예요? 세무조사 왜 해요? 요거 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조사한 다음 세금 때리려고. 그래서 일반화해가지고 행정조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토대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뭐 하려고? 처분 발급하려고, 후속해서 처분 발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문장 이해되시죠? 다시 반복하지만 행정조사 그러면 머릿속에 뭘 떠올리셔라? 세무조사. 뭐랑 비슷하냐면 행정계획 이렇게 뜨면 머릿속에 뭘 떠올리시라고요? 도시계획을 떠올리시라고 했었죠. 왜? 도시계획이 가장 전형적인 행정계획이니까. 여기도 행정조사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그 세무조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항 보시면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면 행정조사 기본법은 행정조사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경우엔 나를 적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호 대충 보시면 시험장에 다시는 안 틀리는데 대충 보셔도 안 틀리는데 행정사한다 사실이나 조사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뭐라는 거예요? 행정조사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 소리죠. 그럼 당연히 행정조사 기본법 적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겠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겠지만 행정조사 들어가기 전 7일 전에 서면 사전 통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조사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중대한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런 국가안전보장 통일 외교에 관한 사항은 뭐 하지 말아라? 행정조사 기본법 적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조문이 행정조사 기본법에 존재한다는 걸 알고 시험장에서 복사 붙여넣기 때 당황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 다음 2호가 여기 이게 뭐 재난관리 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신설돼가지고 요거 집어넣느라 최근에 이제 24년도에 행정조사 기본법이 개정됐던 건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무튼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그래가지고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방위사업,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 어쩌고 저쩌고 재난관리 이런 거에 관한 징집, 소집, 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이런 거랑 관련해가지고 다 국방 안전이랑 관련됐으니까 이거랑 관련된 것도 행정조사 기본법을 적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반복하지만 알고 있고 배웠고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행정조사 들어가기 전에 원래 뭘 들어간다고요? 7일 전 서면 사전 통지해가지고 약간 떠들썩하게 합니다. 행정조사 여기 들어간다고 막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네방네 다 알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에 대한 얘기겠죠. 그 다음 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한 법률 4조 사망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 중요하지 않고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뭐냐면은 이제 어떤 일정 정보들은 원래 그냥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건데 시험에 안 나와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4, 5, 6, 7 다시 4, 5, 6, 7이 중요한데 일단 먼저 5호부터 그냥 묶어보겠습니다. 4, 5, 6, 7이 있는데 얘네들 다 뭐냐면 원래 국민 조지능 나쁜 말 조지능 기관으로 존재하던 뭐라고 표현해요? 사정기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보시면 뭐냐면 근로감독관 이거 뭘까요? 근로감독관 뭐 하는 업무 수행하는 애죠? 얘? 어떤 회사에서 뭐 근로자를 괴롭히지는 않는지 뭐 부당 해고를 하진 않은지 이런 거 조사해가지고 회사에 제재 처분 때리고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그냥 조사 업무를 원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라고? 근로기준법에 훨씬 더 조사 절차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구태여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정조사 기본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사실 저는 묶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사행정 보완처분 이거 뭐죠? 누가 범죄자 만들고 하는 거랑 관련된 거죠. 범죄를 저질렀는가 안 저질렀는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진짜 절대로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는 어떻게 하게 했어요? 훨씬 더 엄격한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태여 뭘 적용할 필요가 없다? 행정조사 기본법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근데 자 모순이 아니에요. 조세가 들어가죠. 제가 아까 전에 행정조사의 가장 전형적인 게 뭐라고요? 세무조사. 근데 세무조사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냐면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하도 많이 하니까 세무조사랑 관련해가지고는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이 따로 적용돼 있거든요. 이거 모순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행정조사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 세무조사인데 정작 세무조사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모순이 전혀 아니죠.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 조사 및 감리 이것도 그냥 뭐예요? 뭐 나쁜 짓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한 다음 조지는 거죠. 업무가 사정기관들이죠. 그래서 애초에 별도로 법률이 조사 방법에 관하여 잘 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7호도 문장이 쓸데없이 긴데 다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 얘 뭐 하는 애요? 얘도 회사 조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네들이 법률 위반 행위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항 이것도 이렇게나 많이 별도로 법률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태여 뭘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 행정조사 기본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조사 기본법이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는 국면은 어떤 것들이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위생조사 들어가고 이런 거였죠. 식당에 가가지고 여기 뭐 바퀴벌레가 있지는 않은가, 너무 더럽지는 않은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 막 일주일 지난 그 막 세균 범식하고 있는 수건으로 막 그릇을 닦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거 조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적용이 되고 있다. 다시 반복할게요. 여기에 적용 안 된다는 게 모순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얘네들이 전형적인 행정조사이들이다 보니까 법이 별도로 발전해가지고 걔네들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지 말라는 거지 얘네들은 행정조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끝. 자, 그 다음 3조 갑시다. 나쁜 새끼들이 자 이건 나쁜 새끼들이에요 진짜. 이걸 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나쁘다는 거냐면 꼭 그래야만 했냐 이런 느낌을 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3조 2항이 방금 뭐였어요? 행정조사 기본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얘기였죠. 3조 3항 2항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죠? 예를 들어 금융감독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뭐 조세 이런 거랑 관련됐다 치더라도 뭐는 적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4조, 5조, 28조는 적용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뭐는 적용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4조, 5조, 28조는 적용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군무원 스타일로는 어떻게까지 출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 조세랑 관련됐다 하더라도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조문인데 몇 개냐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몇 개죠? 3개죠. 그러니까 4조, 5조, 28조. 다시 4조, 5조, 28조. 이게 뭐냐면 이해하고 나면 별거 없는데 4조가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뭘까요? 예를 들어 비례 원칙을 준수해라라든가 아니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해라 이런 것들인데 원래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원래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해하고 나면 그럼 이건 이해가 되죠. 맞죠? 그래서 뭐 신의 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뭐 비례 원칙 이런 거 준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무리 조세나 아니면 뭐 금융감독위원회나 이런 거라 하더라도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5조는 뭐냐면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것입니다. 5조는 뭐라고요? 법률 유보 원칙. 그러니까 침익적으로 들어갈 때 권력적으로 들어갈 때는 법 규정이 필요하지만 비권력적일 땐 규정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 얘기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선호하고 있는 건데 이제 곧 배울 거예요. 그다음 28조 갑시다. 28조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한 행정조사. 이거는 뭐냐면 행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알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네가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이메일로 보내면은 그러면 행정조사를 들어간 걸로 퉁쳐주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조문까지 그래서 이 3개가 그 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저는 꼭 논리 필연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건 28조입니다. 4조랑 5조는 그럴만합니다. 4조는 행정법 일반 원칙에 대한 것이고 5조는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조세랑 관련돼도 아니면 아무리 금융감독 기관이랑 관련돼도 적용할 만한데 28조가 조금 뜬금없긴 해요. 그래서 이건 꼭 그래야만 했나 싶은데 어쨌든 이 3가지는 아무리 2항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4조가 뭔지 볼게요. 4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4조가 이게 행정조사 기본법상 일반 원칙이다,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행정조사 기본법은 국민 괴롭히는 거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보시면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되며 뭐라는 거예요? 피해 조금만 줘라, 최소한만 줘라 비례 원칙 선언하고 있죠. 그 다음 공자님 말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 안 된다. 그러겠지. 뭐 남용해라. 권한은 남용해야 제맛이지 이렇게 쓰진 않겠죠. 그 다음 2항 행정기관은 조사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왜 얘한테 예를 들어 위생조사 왜 들어갔는데 그냥 어제 나한테 나보고 인사 안 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 대상자 선정할 때 그냥 네 갑질하려고 괴롭히려고 아무나 골라 들어가지 마라 이 소리 하고 있고 3항 행정기관은
비슷하거나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뭐 해라? 공동조사 실시해가지고 행정조사가 뭐 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조사가 비슷한 건데 이 부서에서 와서 하고 저 부서에서 또 하고 이러면 국민이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사항 조사할 거라면 한 방에 해치워가지고 국민에게 데미지를 적게 줘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게 사망입니다. 요거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 사항 봅시다. 사항이 여기서 최빈출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당연합니다. 이 조문이 왜 만들어졌겠나 생각해 보세요. 행정조사는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뭐라는 거죠? 공무원들이 자꾸 조져야겠다 이 기회에 이 목적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그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행정조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들어만 두시면 행정조사는 그럼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는 건가요? 이런 거예요. 국가도 국민들이 현실 세계에서 행정법을 다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식당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행정조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장학사 오시는 것처럼 그날만이라도 깨끗하게 하겠죠. 그 용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히기 위한 용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항 뭐 당연한 건데 이런 조문을 두고 있고 복사 붙여넣기로 출제가 돼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 안 된다. 뭐 그러겠지 뭐.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특제 소스 비법을 갖다가 행정조사 한답시고 알게 됐을 때 뭐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지 말아야 소리죠. 그 다음 6항 행정기관 행정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 없고요. 당연한 공자님 말씀 같은 얘기인데 원래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 안 된다. 그래서 위생조사 들어갔다가 어떤 잘된 식당 특제 소스 비법 알아낸 다음에 비법 5천만 원에 팝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조문들이 있는데 자 읽어보면 너무너무 당연하고 사실 오선지 비틀 때도 잘 없거든요. 여기서 오선지 비틀 때가 있는 부분은 사항을 어떻게 비트냐면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오선지 만들어 출제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별거 없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읽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지문으로 왜 나오지? 행정조사 기본법에 써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요 느낌만 잡아가시면 되는데 안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낯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된다. 됐고 5조가 있는데 5조가 조금 워낙 중요해가지고 지금 몇 분이야? 57분이죠? 네, 7분까지 쉬었다가 5조부터 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볼게요. 자 봅시다. 5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조사의 근거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전에 뭐랑 관련된 거라고 했었죠? 이게? 뭐라고 했었죠? 이거? 언제 했냐고? 여기 요거 했었죠, 요거. 그래서 5조 행정조사 근거랑 관련된 건데 이제 법률 유보랑 관련된 거죠. 봅시다. 했던 겁니다, 이거. 이거 우리가 언제 했었나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 변호사가 막 개소리 늘어놓는 바람에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한번 봅시다.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요? 행정조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조사 들어가려면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냐면 원래 우리가 법률 유보원칙에 따르면 법률 유보원칙의 적용 범위는 기본적으로 권력적이거나 침입적일 때만 적용이 되는 건데 왜 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하냐? 그래서 뒷문장을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죠. 다만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도 실시한 행정조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규정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그냥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해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조사가 뭐일 때는 권력적일 때는 당연히 뭐가 적용되고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니까 규정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뭐 비권력적일 때 그때는 규정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여기 보시면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한 행정조사 이게 바로 뭐예요? 들어가도 될까?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그냥 문 열어준 거죠. 그러면 강제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비권력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러니까 규정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조문을 이해해 보면은 그냥 전혀 특이한 걸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원래 권력적 행정 적용할 때는 규정 필요하고 비권력적일 땐 원래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선언하고 있는 조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되시겠죠? 그래서 규정하고 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디서 배웠었냐면 그 변호사가 헛소리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헛소리를 해요? 판사님 행정조사 기본법 5조를 보세요. 5조에 보면 행정조사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정조사랑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 이렇게 둘로 가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으니까 판사가 야 이건 5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법률유보 그 조문 그걸 갖다가 여기 행정작용 중 행정조사는 행정적용 구체화해서 적용한 거야. 그래서 권력적일 땐 규정이 필요하고 비권력적인 필요 없다. 그냥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버리죠. 그래서 그 사건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6조 보시면 요게 이제 출제가 될 법한데 연도별 행정조사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제출 이렇게 되어 있죠. 뭐냐면 행정조사 기본법은 다시 반복하지만 이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돼요. 공무원들이 행정조사를 명목으로 국민 괴롭히는 걸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26년에 어떻게 행정조사 들어갈지를 미리 계획 세워놓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계획을 미리 세워놓아야 뭐가 돼요? 그래야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을 괴롭히는 걸 방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다만 행정조사 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행정계획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이 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필요 없고요. 이제 그냥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다음 이 국무조정실장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에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뭐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부속기관으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자 들어만 두세요. 그럼 안 틀릴 거예요. 행정조사는 누가 통제하게 하고 있냐면 저 국무조정실장이 통제하게 하고 있습니다. 좀 낯설죠? 다시. 그러니까 지금까지 30년 동안 공무원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누가? 국무조정실장이 행정법에서 정리하면 행정조사는 그러니까 각 행정기관들, 행정부서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온갖 방식으로 행정조사를 들어가는데 그걸 누가 컨트롤하게 하고 있냐면 국무조정실장이 통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행정조사 기본법에 대해 막 물어보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장 뭐야 이 새끼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무조정실장이 있긴 있었지. 그래서 정선지다. 오선지 포인트 아니다. 그것만 짚어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국무조정실장이 등장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그다음 7조 요것도 빈출인데 행정조사는 법령 등 또는 행정조사 운영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방금 6조에 보면은 계획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라고 했었죠. 왜 그런 거냐면 그 제출한 바가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혹은 이제 법에서 하라고 돼 있거나 계획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포인트는요. 정기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정기의 반대말은 뭘까요? 단서에 써 있는데 수시 불시에 들어간다 이 소리죠. 다만 다음과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조사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가 원칙이다? 뭐가 원칙이어야 국민들이 덜 불편하겠어요? 정기가 원칙이어야 예측이 되겠죠. 그래서 정기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를 예외로만 하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까지는 암기할 필요는 없게 출제했는데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네. 법협통 이신 민대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수시조사 사유들입니다. 법협통 발음도 어렵죠. 법협통 이신민대 뭐야?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경우 아니면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 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혹은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 그럼 그때만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수시조사가 가능한데 이 조문에 대한 비판 포인트가 뭐냐면 너무 예외가 넓은데 이게 비판 포인트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가 원칙이고 정기조사가 원칙이고 수시조사가 예외다. 지금까지 시험에 어떻게 물어본 적은 없냐면 저 5가지 달달 외웠냐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느 정도까지는 깊이 있게 치사하게 물어본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 요 경우랑 요 경우에 하나요 수시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틀렸죠? 뭐예요? 2개는 아니죠. 최소 2개는 아니죠. 그 정도 느낌은 알고 있을 걸 지금까지는 요구했는데 자꾸 왜 지금까지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냐면 어제 그 27년 개정안만 안 나와서 제가 이 소리 안 했을 건데 보니까 너무 어렵게 출제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가지고 요 정도 그래서 법협통 이신민대 요 정도의 경우에는 수시조사 들어갈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다. 잘 봐주시고 그다음
8조 갑시다. 8조는 뭐냐면 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건데 다시 반복하지만 행정조사 기본법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될까요? 네, 국민 못 괴롭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사 대상자 픽할 때 걸리면 일단 무조건 안 좋거든요. 국민 입장에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의 목적, 준수의 실적, 자율적인 준수를 위한 노력,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의 대상을 선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기준이 클리어해야 된다. 애매모호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주관적 기준이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객관적 기준이 된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이런 경우라면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기준을 사용해가지고 조사 대상자 픽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조사 대상자는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조사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전에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되실까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식당을 하는데 우리 집에 행정조사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국민이 예측할 수 있게 어떻게 해라? 동작구에서는 어떤 경우에 행정조사 들어오나요? 기준 좀 보여주세요라고 열람을 신청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 다음 사망. 요것도 다 빈출입니다. 1항, 2항, 3항. 행정기관의 장 2항에 따라 열람 신청을 받았다. 그러니까 국민이 동작구에서는 식당에 어떤 경우에 위생조사 들어온지 기준 보여주세요라고 요청 들어왔다. 그러면 잔소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여주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넣읍시다. 열람 신청을 받은 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조사 대상 선정 기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 각호에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라? 원칙적으로 신청하면 보여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유가 예외로 규정이 되어 있냐면 두 가지인데 지금까지 달달 외울 걸 요구한 적은 없지만 난이도 높일 걸 대비해서 두 가지 눈으로 봐줍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기준을 보여주면 뭐래요? 당해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부 고발자 등 제3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뭐가 조금 낯설어요? 제3자 보호가 조금 낯설죠. 그래서 요건 그럴만한데 이건 뭐야? 그래서 요런 것도 조문으로 있었다. 기억해 두시고 제3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를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 그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회사 내부에서 말 그대로 우리 회사가 나쁜 짓을 했어요. 혹은 우리 식당이 종업원인데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동작구에 전화한 거죠. 뭐라고? 뭐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바퀴벌레가 5천 마리가 발견됐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니? 그 동작구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니까 아 그건 안 알려주지. 왜? 왜냐면 이 바퀴벌레가 식당에 5천 마리가 돌아다니는 걸 찍으려면 내부 직원이 아니면 식당 부엌에 못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 고발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기본적으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는 게 기본값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끝. 그 다음 구조 봅시다. 구조가 있는데 여기는요 혼자 보면은 뭘 봐야 되는지 감당이 안 되는데 쉬워요. 구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등장하는 거냐면 아까 전에 그 2조 1호에서 행정조사 방법을 예시로 거론했었죠. 그리고 그 예시로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통제한다고 했었죠. 이제 그 규정들이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뭐? 출석 요구, 진술 요구의 방법으로 행정조사 들어갈 때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건데 자, 1항 봅시다. 출제의 포인트는 이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지만 출제의 포인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뭐를 해야 된다? 종이로 발송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 대상자 출석 진술을 요구하는 때는 다음 각호에 사항이 기재된 뭘 발송해야 된다? 종이를 먼저 발송해가지고 야 니한테 죄송해요 너 출석해라 이렇게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종이 발송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적어가지고 동작구청 2층으로 오세요 물어볼 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 다음 2항 3항은 출제된 적은 없지만 한번 봅시다. 조사 대상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뭐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나 그날은 못 가는데 바빠요. 이럴 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날로 바꿔주세요. 출석일시를 변경해 줄 걸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신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의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출석일시를 변경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상황 봅시다. 출석한 조사 대상자가 1항에 따른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조사원은 조사 대상자의 1회 출석으로 당해 조사를 종결해야 된다. 문장 느낌이 오죠? 3항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석 요구의 방법으로 행정조사 들어가는 경우 2번 와라 3번 와라 하면 귀찮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한 번 딱 와가지고 끝날 수 있게 질문 잘 정리해가지고 한 방에 끝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데 요거는 그냥 한 번만 읽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 측에서 잘못한 경우가 아닌 한 한 방에 끝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왜 대충 넘어가냐면 요 조문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아도 상위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출제한 적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한 방에 끝내라, 적게 피해 줄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10조 갑시다. 10조는 보고 요구와 자료 제출 요구의 방식으로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인데, 역시 출제한 적은 없고요. 뭐만 짚어내시면 되냐면, 보고 요구할 때도 뭐로 해야 된다? 종이로 해야 되고요. 자료 제출 요구할 때도 뭐로 해야 된다? 종이로 해야 된다. 그래서 보고 요구서, 자료 제출 요구서 이해하고 나면 당연하지만 그래도 눈여겨 봐주세요. 뭐가 당연하다는 거야? 원래 처분 발급할 때 뭐로 해야 돼요? 종이로 해야 되잖아요. 문서로. 근데 얘네들은 아까 전에 뭐에 해당한다? 행정행위, 하명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처분이니까 종이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종이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행정조사 기본법에 갑자기 무맥락으로 뜬금없이 자료 제출 요구서, 보고 요구서 막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황하지 말고, 원래 이거 이 방식으로 행정조사할 때 종이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시라고 한번 봐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11조. 이건 뭐냐면 이제 현장 조사의 방법으로 행정조사 들어갈 때에 대한 얘기인데, 조사원이 가택,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과 코에 사항이 기재된 역시 똑같이 뭐예요? 현장 출입 조사 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 조사할 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무튼 문서를 어떻게 된다? 발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문서로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항 3항인데, 2항이 시험의 빈출이죠. 뭐냐면 역시 똑같아요. 이거 뭐냐면 야간 현장 조사 금지입니다. 다시 뭐 금지? 야간 현장 조사 금지.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어디서 봤었을까요? 비슷한 거? 야간 행정 대집행 금지였죠. 아무 서로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봤던 건 야간 대집행 금지고, 얘는 야간 현장 조사 금지인데, 어쨌든 둘 다 밤중에 하지 마라 이 소리고, 둘 다 똑같이 예외적으로 이 경우에는 밤에도 야간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1항에 따른 현장 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깜깜할 때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뭐래요? 1호 조사 대상자가 그냥 밤에 들어오셔도 돼요. 전 밤에 잠 안 자요, 이러거나, 아니면 뭐예요? 예를 들어 어떤 공장, 식당 이런 것들이 애초에 밤에만 업무를 수행한다. 그럼 얘네가 오히려 눈 떠 있는 시간은 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어올 수 있다. 그다음 3호 해가 뜬 후부터 지기 전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간에 들어가면 조사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야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비교를 해가지고 바로 눈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바로 이건데, 이거 행정 대집행에 대한 겁니다. 행정 대집행도 뭐라고 돼 있어요? 야간에 하지 말라고 돼 있었죠. 이거 행정 대집행법. 그래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안 된다. 근데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땐 그렇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사유가 4개고 방금 보았던 것들은 사유가 3개인데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느낌 가져가시면 돼요. 행정조사 기본법상 현장조사도 야간에 원칙으로 안 되고 예외 몇 개 있었고, 그 다음 뭐도? 행정 대집행도 야간에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외적으로 야간에 할 수 있는 거 몇 개 있었고, 그냥 그 정도. 근데 둘 다 뭐가 똑같이 들어가냐면 동의가 들어가죠. 동의.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럼 사실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얘가 괜찮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대집행법이랑 관련해 가지고 요즘 빈출은 바로 뭐냐면 2호죠. 해가 지기 전에 오한마 갖다 댔다. 그럼 이제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밤이 됐다 하더라도 계속 부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기 전에 착수한 경우, 그 다음에 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위험이 절박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행정대집행을 야간에도 들어갈 수 있다 돼 있는데, 방금 봤던 건 뭐냐면 요거 야간 행정조사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 사유가 있어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그다음 3호 봅시다. 1항 및 2항에 따라 어쨌든 현장 조사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뭐 들고 가라? 증표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 뭐야? 그럼 저 공무원 동작구 누구누구인데 이렇게 증표 보여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역시 비교할 만한 것이, 이거 언제 어디서 봤던 거냐면,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 행정교원법상 즉시강제 들어갈 때도 둘 다 뭘 들고 가라고 돼 있냐면 증표 들고 가가지고, 너 뭐야? 저 동작구청 어디 도시과에 나온 누군데요? 라고 해서 증표 보여주면서 해라라고 해가지고, 행정교원법상 직접강제, 행정교원법상 즉시강제에도 둘 다 그 증표 보여주면 하라라고 돼 있는데, 얘도 똑같이 행정 들어갈 때 뭘 보여줘라? 증표 보여줘라 돼 있다. 그래서 증표가 생각보다 여러 군데 나왔더라. 그 정도 짚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조, 요거 엄청 빈출입니다. 12조가 자주 나왔던 건데,
역시 이건 뭐랑 관련된 거냐면 시료 채취의 방법으로 행정조사할 때에 대한 건데 그냥 읽어보면 별거 없어요. 시료 채취 뭐죠? 어떤 공장에서 폐수 무단 방류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하수구 들어가가지고 스포이드 떠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죠. 시료. 근데 보시면 시료 채취랑 조사원이 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시료 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공자님 말씀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해라. 뭐라는 거죠? 비례원칙 준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복하지만 필요한 최소한 이런 표현 쓰면 이거 뭘 선언하고 있는 거다? 비례원칙 선언하고 있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비례원칙 지켜라. 그리고 비례원칙은 반복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원래 모든 행정작용을 할 때 원래 두루두루 다 적용돼야 맞는 건데 그냥 잔소리하고 있는 조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없어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2항 이게 중요하고 이게 특이한 거죠. 행정기관의 장은 1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조사 대상자에게 손실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랑 방법에 따라 뭐 해라? 손실보상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손실보상은 언제 하는 거죠? 적법한 행정적용 때문에 피해 입혔을 때 하는 게 손실보상이잖아요. 근데 행정조사, 시료채취는 원래 지금 행정조사 기본법 할 수 있게 허락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 법에서 허락한 그거 하다 국민에게 피해 줬다. 그때도 어떻게 해줘라? 손실보상 해줘라. 뭐라고 나오면 틀린 걸까요? 손해배상 그럼 틀린 거죠. 손실을 보상하라고 돼 있지 손해배상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언제 하는 거예요? 위법한 작용일 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끝. 그 다음 13조 13조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시험에 1항이 한 번 나왔고 2항이 한 번 나왔어요.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봅시다. 자료 등의 영치. 영치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면 이제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자주 보게 될 텐데 쉽게 말하면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영치 뭐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자료 등의 영치 머릿속에 뭘 떠올리시면서 읽으면 재밌냐면 예를 들어 어떤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 팔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문돌이라 잘 몰라요.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 내볼게요. 가짜 휘발유 팔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가짜 휘발유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여러분 주유건 아시죠? 그 주유기를 조사해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다라고 해봅시다. 가정법으로. 그러면 어떤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 팔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유기 떼다가 가지고 가면 끝나는 거죠. 그 상황을 떠올리시면 돼요. 되시겠죠? 읽어봅시다. 조사원이 현장 조사 중에 자료, 서류, 물건 등 지금부터 자료, 서류, 물건 등을 갖다가 맨날 이렇게 부르기 귀찮으니까 자료 등이라고 할 거야. 이것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어떻게 된다? 입회시켜야 된다. 뭐라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야, 요 주유기 좀 떼갈게 라고 보여주는 데서 가져가야지 그냥 모르게 그냥 주유기 그럼 내 주머니 쓱 집어넣고 이럴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는 앞에서 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출제의 포인트. 그래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나왔을 때 정선지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시 반복하지만 이렇게 조문을 안 보면 이게 뭐야 막 이런다고요. 근데 한번 봐두면 이거 행정조사 기본법 써 있는데 출제원이 선지 하나 만들 거 없어가지고 복수 못했구만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다고요. 그 다음 2항 조사원이 1항에 따라 자료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 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원은 자료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유기 떼가려고 하니까 그럼 나 주유소 어떻게 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주유기를 뭐 말은 안 되지만 분해해가지고 내부 사진을 찍어 간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진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영치에 가름할 수 있다. 다만 여기는 출제한 적 없어요. 그냥 잔소리 같은 조문인데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료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하다. 그다음 3항과 4항은 출제된 적이 없는데 나온 김에 이 13조를 건드린 김에 좀 봅시다.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게 뭐냐면 이제 다 가져갈 때에는 그때 조서라는 건 그냥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를 조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치조서 2장을 작성해서 입회인과 함께 서명 날인하고 그중 한 부를 입회인에게 교부된다. 뭐라는 거죠? 2부 작성해가지고 우리가 이 주유소 몇 월 며칠 날 주유기 하나 가져갑니다. 증거자료 남겨놓으라 이 소리입니다. 왜? 증거자료가 없으면 내가 언제 그런 거 가져갔냐 막 이런 소리 하니까. 그래서 2부 작성해서 해라.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 오히려 나온다면 사항이 유력해 보이는데 행정기관의 장은 영치한 자료 등이 다음과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된다? 즉시 돌려줘야 된다.
이거 계속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국민 재산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피해를 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필요가 없어지면 빨리빨리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1호 보시면 영치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당행정조사랑 아무 관련이 없네. 아이고 잘못된 거 가지고 왔네. 이러거나 2호 당행정조사의 목적 달성 등으로 자료 등의 영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그때는 돌려줘라. 어떻게? 빨리 돌려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눈으로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14조는 빈출이죠. 14조는 빈출입니다. 근데 이거 아까 4조에서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할 때 나왔던 것들을 구체화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국민은 어쨌든 똑같은 쟁점에 대해 조사 들어오는 거라면 한 방에 들어오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보시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과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 공동조사하는데 두 가지 경우인데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당의 행정기관 내에 2개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하여 같은 놈에게 행정조 들어간다. 그럴 때는 들어가야지. 근데 자 설명하지 말까? 설명 안 할게요. 더 들어가면 오히려 혼란스러울까봐. 그 다음 2호 서로 다른 행정기관의 대통령령을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 실시하는 경우. 그래서 아무튼 같은 사람에게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라? 그때는 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국민이 한 번만 행정조사 당할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은 쉽니다. 영업 휴무를 하루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해라. 그 다음 2항 요거 출제한 적 없는데 봅시다. 1항 각호에 따른 사항에 대해 행정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조사 대상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 실시해주고 신청할 수 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조사 하라고 잔소리한 다음에 여기는 뭘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 선언하고 있는 거죠. 공동조사를 안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 얘네가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야 요거랑 요거 같은 사안이네 공동조사 들어와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3항 보시면 뭐래요? 요청 들어오면 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면 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 끝. 그 다음 15조 봅시다. 14조 방금 봤던 14조랑 15조는 미묘한데 조금 달라요. 그치만 수험적으로는 객관식 푸는 입장에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14조는 뭐에 대한 거예요? 이 부서랑 저 부서가 한 방에 들어오게 하는 거고 15조는 뭐냐면 들어왔던 애들이 아이고 조사했는데 조사하지 미처 못한 게 있네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복조사인데 봅시다. 7조에 따라 정기조사든 수시조사든 아무튼 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 엄청 자주 복사 붙여넣기로 출제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험생들이 약간 쭈뼛쭈뼛하는 조문 중 하나예요. 뭐?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행정조사 기본법을 막 물어본대요. 다음 중 행정조사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데 첫 문장이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아 이거 막 그 조사의 주기에 대해 물어보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문장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아무튼 정기조사든 수시조사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조사 들어간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똑같은 놈을 대상으로 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고난도 기출일 땐 지금까지 요걸 물어봤는데 예외 사유가 몇 개예요? 하나 있어요. 하나. 재조사 금지,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가 유일하게 하나인데 다만 당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라는 거예요?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 확보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는 재조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중복조사. 되시겠죠? 그 다음 요거 오선지로 어떻게 나왔을까요?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틀린 겁니다. 다시 그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딱 하나라고요. 뭐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 어떻게 오선지로 나왔다고요?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틀린 거죠.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 더.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제가 아까 비권력적 행정조사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비권력적 행정조사면 예외냐? 그런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오선지 만들었나요? 그런 식으로 그건 이따가 설명할게요. 17조를 봐야 이해가 되거든. 그 다음
2항 행정사 실시하는 행정기관 장은 행정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것도 빈출입니다. 왜? 학자들이 이 점을 싫어하거든요. 왜? 왜 이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냐? 해야 한다라고 해야지. 요게 불만이에요. 뭔 소리냐면 중복조사는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이죠. 다시 중복조사는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내가 행정기관인데 뭔가 행정조사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뭐가 될 우려가 존재할 수 있냐면 이거 다른 부서에서 옛날에 혹시 행정조사 들어갔던 건 아닐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다른 데서 혹시 들어간 적은 없는지를 의무적으로 체크하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권능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불만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오선지 만듭니다. 가끔 출제위원들이 뭐 이런 걸 출제하나 싶을 때가 있긴 있는데 요거는 정당한 출제예요. 뭐가 불만이니까 이건 의무로 규정됐어야 되는데 뭐로 규정돼 있다? 권한으로 규정되는 게 불만이기 때문에 출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막 할 수 있다랑 해야 된다, 무조건 막 비틀다 이렇게 막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 대망의 17줄 봅시다. 중요합니다.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구조에 따른 출석 요구서, 10조에 따른 보고 요구서, 자료 제출 요구서, 11조에 따른 현장 출입 조사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뭐라는 거죠? 사전 통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사는 뭐가 기본값이에요? 막 불시에 들이닥치는 게 아닙니다. 늦어도 7일 전까지 야 니네 집에 행정조사 위생조사 들어갈 거야 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 들어가는 겁니다. 숫자 여기는 암기합시다. 제가 숫자 외우라고 안 하죠? 여기는 외워줘야 돼요. 7일. 7일 전까지. 7일. 그리고 24년 고난도 오선지였죠. 여기 봅시다. 다만 요것에 예외를 선언하는데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 요구서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뭐래요? 야 행정조사 들어가기 전에 늦어도 7일 전까지 종이로 사전에 통지해줘야 돼. 이게 여기까지입니다. 되실까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호, 2호, 3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때는 7일 전까지 종이로 통지할 필요 없어. 자, 7일 전까지 종이로 통지할 필요 없다는 말은 뭐가 가능하다는 거냐면 7일 전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는 날 통지해도 되고 두 번째, 종이로 안 해도 돼. 되실까요? 개시랑 동시에 해도 되고 종이로 안 하고 말로 해도 돼.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오선지 만들었냐면 요 사유가 있으면 조사 종료 후 통지할 수 있다. 틀렸죠? 조사 종료 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이런 예외가 있어도 늦어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교사 개시 당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니까. 요거 이해될까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 그럼 그 예외 사유가 세 가지가 뭔데? 1호, 2호, 3호인데 1호 행정조사 시작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동네방네 소문나가지고 안 된다.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통계법 3조 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정통계에다가 화살표 빼시고 인구통계 네. 예를 들면 인구통계 이런 거예요. 들어만 두세요. 시험에 네버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뭐냐면 우리 그 인구주택 총조사 이런 거 알죠? 이 동네에 주민등록은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집에 살고 있나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냥 국민들 괴롭히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실제 통계 수치를 부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인구주택 총조사 들어가는데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래라 그러면은 문제가 이게 조사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당일날 특별히 뭐 국민 괴롭히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계신가요? 그냥 요 정도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개시와 동시에 구도로 그냥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건 3호죠.
5조 단서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한 행정조사의 경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권력적일 땐 안 해도 된다. 다시 뭐라고? 비권력적일 땐 안 해도 된다. 이해할 수도 있고 암기할 수도 있는데 암기합시다. 왜냐면 이해를 하면은 이걸 외우지 못해가지고 응용을 못해요. 자, 비권력적 행정조사 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개시와 동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자, 했던 건데 정리해보면 행정조사 기본법은 행정조사를 권력적 행정조사랑 비권력적 행정조사로 가르고 있는데 몇 가지 점에서 둘이 다를까요? 이거 숫자까지 외웁시다. 권력적 행정조사랑 비권력적 행정조사로 가르고 있는데 몇 가지 점에서 다르냐면 딱 두 가지예요. 아까 5조에서 뭐라고 돼 있었어요? 권력적일 땐 법적 근거 필요하고 비권력적일 땐 안 필요하다고 했었죠.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점이 다르죠. 두 번째 요거 7일 전 서면 사전 통지 17조 요게 다릅니다. 딱 두 가지만 달라요. 그래서 비권력적일 땐 7일 전 서면 사전 통지 안 하고 구두로 당일 통지해도 되죠. 게시할 때. 왜 이걸 강조하냐면 아까 어떻게 출제한다고 했었죠? 요거 15조에서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만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락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있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뭐가 예외였는데 요 이미지만 갖고 들어가니까 출제원들이 뭘 가지고 장난질한 거예요? 요거 재조사 금지, 중복조사 금지를 가지고 비권력적으로 들어갈 땐 요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장난질을 하는 거죠. 두 개만 달라요. 뭐와 뭐가? 권력적 조사랑 비권력적 조사가 두 개만 다르다고요. 그리고 기초적인 거지만 반복. 비권력적 행정조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력인가? 하여튼 그걸 얻어가지고 하는 것. 그걸 갖다 비권력적 행정조사라고 부른다. 협조구나 협조. 협력이 아니라. 그 다음 19조 갑시다. 19조가 지금까지 얘를 스쳐 지나가는 방식으로만 두 번 물어봤어요. 뭐냐면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어떻게 스쳐 지나가는 방식으로 물어봤냐면 행정조사 기본법에 제3자에 대해서도 행정조사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있는 조문이 있다. 그냥 그 정도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나와도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그래서 봅시다. 뭐라고 하고 있나? 이제 뭐가 나올 차례라고 저는 보냐면 조문이에요. 조문.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이게 뭘까요? 이런 겁니다. 요 A라는 놈에 대해서 얻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누구에게 조사 들어간다는 거예요? B한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보시면 자 국가는 지금 A한테 어떤 처분을 하고 싶은 건데 데미지를 누가 보게 돼요? B가 보게 되죠. 맞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 대해 규정을 한 건데 생각해 봅시다. A에 대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 B에 대해 조사 들어가는 거 원칙적으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얘가 뜬금없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안 되는 게 기본값인데 봅시다.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의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and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보충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제3자의 요거까지 출제위원이 성의 없게 한 번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가 두 번 나왔거든요. 근데 그중 한 번이 성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50%가 성의가 없었던 거죠. 뭐로 출제했냐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보충조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거 제3자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감을 잡도록. 다시 나쁘죠? 네. 밑도 끝도 없이 보충조사 이런 표현을 썼는데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보충조사는 뭘 말하는 거냐면 제3자에 대해 조사 들어가는 걸 보충조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어쨌든 보충조사 언제 들어갈 수 있는데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 보충조사할 수 있다. 쉬워요. 법에서 해도 된다고 써 있거나 제3자가 들어오세요라고 하거나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법에 규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동의를 받은 경우거나.
응용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공부가 덜 돼서 멈출게요. 근데 어쨌든 법률에 규정이 돼 있거나 동의가 돼 있거나 보충조사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20조 봅시다. 자발적 협조에 따라 실시한 행정조사라고 표제를 잡고 있는데 자 역시 이것도 20조도 엄청 빈출입니다. 뭐를 물어보냐면 요거예요. 자 공무원들 입장에선 당연히 비권력 내가 들어가는 행정조사가 비권력적 행정조사로 취급되면 좋아요. 왜 그렇죠? 7일 전 서면 통지 안 해도 되고 규정 없어도 되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행정조사가 비권력적 행정조사로서 다른 말로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한 행정조사로서 취급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행정조사를 들어가기 전에 뭐를 하냐면 먼저 연락을 하죠. 들어가도 되냐?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네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들어간 행정조사가 뭐로 취급되니까 비권력적으로 취급되니까 그 경우에 대한 건데 여러 번 봤던 겁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5조 단서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더 행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니까 비권력적으로 취급되는 행정조사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는 문서, 전화, 구도 등의 방법으로 당해 조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들어가려면 뭐로 취급되는 행정조사를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권력적으로 취급되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법에 규정 없으면 못 들어가고 7일 전 서면 통지하면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항 니네 집에 들어가도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무 리액션도 없다. 그럼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아 된다는 거구나. 아니죠. 거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 22조 봅시다. 22조 조사원 교체 신청 별거 없지만 이런 조문이 존재한다는 정도만 알아둡시다. 조사 대상 그러니까 행정조사 우리 집에 공무원 들어왔는데 그냥 얘랑 삔또가 안 맞아고 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문 실제로 왜 만들었냐면 그 공무원이 먼저 선제적으로 와가지고 뇌물 달라 요구했는데 싫다 그러면 이게 얘가 우리 집을 조지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런 사정을 얘가 옛날에 며칠 날 나한테 뇌물 달라고 했는데 동작구청장님 이 공무원 딴 애로 바꿔주세요. 요청 들어갈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행정조사 기본법은 행정조사한답시고 공무원들이 국민 괴롭히는 거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22조가 있는데 22조도 1항까지 봅시다. 조사원 교체 신청 제도가 있다. 거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조사권 행사의 제한. 여기는 조금 지엽적이에요. 근데 안 나온 건 아닙니다. 봅시다. 1항 조사원은 9조부터 11조까지 아무튼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 대상자를 조사하되 요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7일 전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잖아요. 근데 니네 집에 뭐 조사한다라는 걸 우리가 생략하고 안 봤지만 아까 그 각종 종이들에 적게 하고 있거든요. 적은 것만 조사할 수 있다. 당연하죠. 조사한 것만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혹시 조사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들면 사전 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추가 조사의 필요성과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도로 통보한 후 추가 조사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먼저 통보하고 그 다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추가 조사가 근데 또 금지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를 알고 싶어가지고 들어갔더니 어이구 B까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라? 말을 하고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제한이 적어요. 어떤 제한이 적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 동의를 받아 해라 이게 아니라 말하고 해라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 2항 조사 대상자는 법률 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입회가 뭐예요? 그러니까 옆에 서가지고 볼 수 있게 한다. 근데 요거 조금 부연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경우들에 이루어지냐면 그 내가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분식회계했다. 그럼 재무제표 막 열어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재무제표 막 뒤질 때 그때 이제 회계사나 변호사 옆에 세워놨다가 그거 보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막을 수 있게 하려고 뭐 할 수 있다?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있다. 되시겠죠? 그 다음 3항 어떤 규정이 있냐면 녹음 녹화 규정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 녹화의 범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황당하게도 황당한가 안 황당한가 근데 어쨌든 뭐를 출제한 적이 있냐면 녹음 녹화 권능은
조사 대상자만의 권능도 아니고 조사원만의 권능도 아니죠. 조사 대상자와 조사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게 조사원도 녹화 원할 때 많아요. 왜? 이 아저씨가 진상일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막 엉덩이 만졌다 이런 소리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조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바퀴벌레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여잔데 마침 그 행정사 들어온 공무원이 남자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영업정지 당할 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조사원 아저씨가 엉덩이 만져서 그럼 갑자기 쟁점이 우리 집 바퀴벌레가 아니라 이 아저씨가 내 엉덩이를 만진 걸로 바뀌어버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조사원이. 그러니까 이 조사 들어갈 때 이 상황을 녹화해 주세요 요구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조사 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이 경우 녹음 녹화의 범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녹화할 것인가, 몇 분부터 몇 분까지, 혹은 지금 내가 요거 그 시공창이라고 표현해야 하여튼 하수구 들춰보는 거 녹화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 24조 금방 끝나겠다. 29조까지 쭉 가봅시다. 조사 결과의 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행정기관 장은 법령 등 특별한 규정 기록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 식당에 행정조사 하고 갔는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럼 불안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결과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내에 아무 문제 없었어요. 혹은 니네 집에 영업정지 때릴 거야 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숫자 외우셔야 됩니다. 7일. 근데 했던 건데 감사하게도 어때요? 아까 7일 전 서면 사전 통지가 있었고 여기도 7일이죠.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은 7일입니다. 잡설 제가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요거까지 기억하면 시험 붙을 것 같은데 7일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죠? 기억 안 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여서 행정조사 기본법 7일이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었죠. 네. 근데 어쨌든 행정조사 기본법은 7일이다. 기억 안 날 거예요 아마. 다시 이렇게 말해도 아마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냥 7일 외우셔라. 7일 전 서면 사전 통지해야 되고 결과가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도 7일 전, 끝나고도 7일 안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25조 자율 신고 제도. 이것도 역시 뭐냐면 국민이 실제로 우리 집 와가지고 행정부가 자료를 수집해 가는 것보다 네가 원하는 거 줄게 이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근데 하나 더, 의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의무로 해버리면 국민들이 약간 그 왜곡할 여지가 있잖아요. 속일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들어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의무는 아닙니다. 그 다음 2항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가 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외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행정조사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신고한 걸 자료를 받아가지고 행정조사 들어간 걸 퉁치자 이렇게 할 수 있다. 끝. 그 다음 자 28조 갑시다. 보시면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아까 28조 살짝 했었죠. 이거 어떤 맥락으로 나왔었죠? 3조 2항 사유라 하더라도 얘는 적용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3조 2항이 뭐죠?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몇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그 경우라 하더라도 4조, 5조, 28조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28조인데 그게 뭔데?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종이로 안 하고 이제 PDF 파일로 컴퓨터로 보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 제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 기술적 보안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왜 그래요? 인터넷으로 보내게 하면 해킹당하면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요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기출 어떻게 됐었죠?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제도를 운용할 수 없다. 이렇게 오선지 만들었죠 올해. 그것도 봐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별거 없는데 요렇게 운용할 수 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해. 그냥 요런 조문이 있는데 합쳐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 운용할 수 없다. OX 이렇게 올해 물어봤다고요. X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거 그 맨날
그 보던 28조 그걸 이용해가지고 오선지 만든 거고만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끝난 건데 마지막 조문.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아까 전에 행정조사 제도를 규율하는 업무를 누가 담당한다고요? 국무조정실장이 담당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이 나와요. 그래서 뭐 얘한테 보고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하게 하고 있는데 자 그냥 혼자 한 번씩 읽어 보시고요. 뭐만 감을 잡으시면 된다.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웬 국무조정실장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 조금 비교해 볼게요. 우리 정보공개법 있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게 정보공개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그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가 존재하냐면 정보공개위원회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보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존재하죠. 여기는 뭐예요? 행정조사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 체크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조사위원회가 아니라 그 업무 누가 전담하게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이 전담하게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끝.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강의가 행정조사 기본법이 끝난 거고 시즌 3까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 한 건데 잠깐 봅시다. 그 다음 커리큘럼에 대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뭐냐면 이거예요. 왜냐면 지금 강의를 이렇게 전개하고 있거든요. 요 빨간 선 보이시나요? 요 빨간 선이 이제 여기 총론, 여기는 강론. 강론은 요거는 7급만 하면 되죠. 여기는 이제 9, 7 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총론의 경우에는 이론 강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출, 진도별, 동형 이렇게 따라 들으시면 되고, 강론의 경우에는 원래 제가 요거를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진짜로 핑계가 아니라 제가 손이 마탱이가 갔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 손에 약간 지금 한 6년째 만성 염증이 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해드리려면은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강성비 선생님한테 그냥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하시고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7월에 개강해가지고 요거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 강의는 이제 이론 강의 끝났으니까 그 다음 들어야 될 게 이거는 요거 되게 11월 개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3월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론 강의가 지금 1, 2, 3, 4로 전개가 되는 건데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제가 제로 베이스를 전제로 강의했죠.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요거는 요게 좀 기본 강의인 것이고 요 두 개가 조금 심화 강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끝난 거예요? 요게 끝난 거죠. 그래서 근데 요 시즌 커리큘럼의 특이점이 다른 커리큘럼의 경우는 보통 이제 7월 기점으로 잡잖아요. 근데 저 7월이 아니고 1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1월부터 이렇게 전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특이점 두 번째 이론 강의가 4개나 깔려 있는데 4개 다 들을 필요 없죠. 물론 다 들으면 좋아요. 네, 좋아요. 근데 제가 이걸 다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다 듣기엔 시간이 모자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의무다라고 해서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즌 4는 지금 제가 7월에 대개 강요가지고 다른 분들도 그래서 똑같이 그 신규 진입자를 받아야 돼가지고 요걸 또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지금 7월에 요게 개강이 또 이루어집니다. 한 번. 그리고 얘는 7월에 못하니까 이제 9월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요 강의가 9월 맞지? 요 강의인데 지금 이 강의가 시즌 3니까 이 강의가 끝나고서 요거 하기 전까지 붕 뜨잖아요. 맞죠? 일단 7급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것까지 들어올 시간이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자 하고 싶은 말 요것만 잘 기억해 둡시다. 9급이든 일단 7급은 경쟁자들이 진짜 쟁쟁하거든요. 아시죠? 7급은 경쟁자들이 쟁쟁해요. 7급 핵심 정리 4회독 이상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10월 전까지.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사회독이 안 됐는데 10월달 시험에 떨어졌다. 그러면 내 머리가 돌대가리인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전철을 밟은 거예요. 경쟁자들 우수하니까. 그래서 내가 10월달 전에 핵심 정리 사회독 못했다. 총론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에 떨어졌다. 그럼 그냥 원래 벌어질 일이 벌어졌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붙었는데 그러면 가끔 운이 좋거나 머리가 좋거나. 그 다음 자
요거가 하고 싶은 건데 9급의 경우도 원래는 제가 미니멈으로 3회독을 하라고 권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할 수 있다라면 요렇게 하고 들어갑시다. 왜냐면은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지금 그 영상이 유튜브로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25년 지방직 9급 해설을 제가 언제 했지? 지난주 토요일인가? 하여튼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해설 강의를 꼼꼼하게 사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최초 출제가 16개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80지문 중에 16개 9급 시험인데 그래서 이 쌍놈 새끼들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그냥 각 잡고 계속 난이도 높일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최초 출제가 16개였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출제한 것도 4개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20개 처음 보는 걸 쓸 거야 아마. 근데 선생님 행정법 그렇게 어렵다 소리 안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고인물들이 계속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둠 속에서 뉴비들은 울고 있는 거죠. 왜? 어려웠는데 어려웠다 소리도 못해. 막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3회독은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4회독까지 할 수 있으면 해봅시다. 4회독까지 할 수 있으면 해보자라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은 지금 이미 어쨌든 올해 지방직 9급은 치러졌잖아요. 그럼 내년까지 약간 시간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플랜을 세워보세요. 내가 그 남은 날짜가 며칠인가? 그러면 이걸 한 회독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이런 것들 계산해보면 거꾸로 역순으로 계산해보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1회독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2회독 할 때 짧아지기 때문에 짧아지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결론 시즌3까지 들으셨다. 그러면 9월에 시즌4를 들으시든 아니면 11월에 기출 강의를 들으시든 반드시 뭐는 하고 오셔야 되냐면 요건 일단 꼭 들으셔야 돼요. 기출 강의는 꼭 들으셔야 되는데 11월에 오시든 9월에 오시든 저를 만나기 전에 2번은 보고 옵시다. 그럼 붙어요. 9급 얘기예요. 9급. 7급은 알아서 10월 전까지 하셔야 되고 되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네. 손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질문 혹시? 네. 그건 9급 얘기입니다. 9급 얘기. 7급은 아니에요. 네, 7급은 아니에요. 그럼 9급 보세요. 네, 네. 9월 아마 첫째 주? 그거 아직 모르시는구나. 2달마다 개강을 해요. 예. 예. 없으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 오해를 또 할까봐. 근데 말을 조금 바꾸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시즌 1이든 2든 3든 지금 제가 강의 말미에 법조문 특강하고 있죠. 그거는 다 보셔야 돼요. 그건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즌 1에서 뭐였지? 절차법이랑 기본법 했고 시즌 2에서 소송법 했었나? 하여튼 그래서 그 법조문 특강은 꼭 보셔야 되고 되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네,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